마지막 코너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빅픽처는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새해가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첫 거래일이니만큼 이번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에 어떤 이슈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끌어보겠습니다. 연초여서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매 월마다 초 되면은 그 지난달에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요. 이미 12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국 12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12월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은 수출은 그 전년 대비 18.3%가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월간 수출 최대 기록을 좀 경신을 했고요.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경신을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단가가 17.4%가 좀 상승을 해서 좀 전체적인 인플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물량도 0.8%가 증가하면서 그 12월에 그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그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계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품목도 최고 달성액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에도 추가적인 업종에서도 그 수출이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좀 발표되다 보니까 2021년도 전체 수출 데이터도 이제 합계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2021년 연간 한국의 수출액은 6,4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0년 대비 25.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통계 이후에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수출 규모가 한 단계 레벨업된 게 좀 의미 있는 숫자로 2021년도 기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무역 수지도 29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3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적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종으로 봤을 때 반도체 수출액이 2021년도 연간 1,28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좀 의미 있게 좀 증가를 더 했고요.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IT 내에서 특징적으로 좀 증가를 많이 한 업종을 봤을 때 OLED 수출도 전년 대비 33.2%가 증가를 하면서 그 반도체도 좋았지만 시스템 반도체 OLED도 2021년도에 좋은 그런 수출 데이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타 업종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업종이 55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54.8%가 증가를 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이제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 때 실적이 잘 기록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조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중국 그 경기랑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업종은 수출 데이터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연관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전지 업종도 8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그 2020년도 대비 15.5%가 증가를 했고 친환경 차도 51.7%가 증가를 하면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이제 중국 수출이 22.9%로 증가를 했고요. 미국 수출도 29.4%가 증가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 수출이 그 2020년도 대비 20% 이상 성장이 좀 지속된 걸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이 12월에도 그 최대 수출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원화가 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기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경기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미국 경기 회복과 중국 경기 회복이 맞물려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는 이상무고요. 임박한 이벤트는 바로 CES겠죠. CES 일정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점들을 투자자분들은 집중해서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그 CES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다 보니까 CES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고요.
CS에 대한 관련된 업종은 미리 좀 선반영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CS가 이제 마무리됐을 때 그 소재도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CES 2022년도 일정은 1월 5일에서 1월 7일에 걸쳐서 사흘간 진행이 되고요. 원래 1월 8일까지인데 하루가 좀 더 단축이 됐기 때문에 1월 5일, 1월 7일 일정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LG전자, IT 대표 국내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2,200개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서 CES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제 개막 전날 1월 4일이죠. 기조 연설을 필두로 좀 시작을 하고요. 가장 주목되는 게 퀀텀답 OLED TV를 최초 공개하기 때문에 그 퀀텀답 OLED TV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는 올해 첫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S21 펜 오디션을 공개할 거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그 수요 증가 부분이 회복되는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OLED에 대한 수출이 좋으면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호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CES에서도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IT 기기에 좀 접합하는 그런 OLED 패널을 좀 공개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OLED 쪽에 대한 패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일단 로봇 쪽을 좀 관심을 좀 더 두는 것 같고요. 로봇 쪽하고 그 메타버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좀 CES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해양 쪽에서도 좀 모빌리티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해양 쪽에서 모빌리티, 자율운항 이런 쪽이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SK그룹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 반도체, 친환경 기술을 좀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산그룹에서는 연료전지하고 합동 로봇, 드론 관련된 기술을 제시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좀 많이 관심을 보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OLED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기술이 새롭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 외에 이번에 전시에서 신규로 카테고리가 증가를 해서 제시했던 분야를 살펴보면은 스페이스 우주 쪽에 대한 테크, 그다음에 푸드테크, NFT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해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나 성장이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푸드테크, 스페이스테크, 과연 어떤 것들이 공개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CES가 IT 업계뿐만 아니라 이 업종을 망라한 미래 트렌드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기대를 상당히 모으고 있고 미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미정 씨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1월 14일, 15일 FOMC 올해 첫 FOMC가 앞두고 있는데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 더 가속화돼서 3월이면 마무리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금리 인상을 3월에 할지 6월에 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기조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얼마만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는지가 오히려 주가에는 더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지표를 볼 수 있는데 12월 고용 지표가 이제 1월 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고용지표 발표하기 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먼저 발표된 거를 살펴보면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직전 주 대비 8천 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주간 데이터고요. 시장 전망치 20.5만 건을 하회했기 때문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로 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팬데믹 이전에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인데 지금 현재는 19만 8천 건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준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4주간 이동평균 수치를 감안한 수치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4주간 이동평균 수치도 19만 9천 건으로 1969년도 이후에 뭐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고용 쪽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 수요일 날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이제 금요일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 건수하고 실업률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 건수하고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11월에는 그 고용 건수가 21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을 57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절반밖에 그 달하지 않는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이 안 좋은 거냐라고 좀 많이 그 인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12월에 이제 이렇게 11월에 부진했었던 부분이 얼마만큼 고용 회복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11월에 고용 건수는 예상보다 절반 숫자에 불과했지만 실업률은 10월에 4.6% 대비 11월은 4.2%를 기록을 하면서 실업률 개선이 네.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온다고 네. 한 상황이면 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경기 회복 쪽에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그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이벤트 이슈 위주로 짚어봤고요. 그러면 마무리로 오늘 시간 관계상 큰 그림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는 뭐 준비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실적이 이번 주말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잠정 실적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에 대한 실적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주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12월까지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뭐 예상치 수준으로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은 그 어느 정도 올해 시점에서는 테이퍼링 가속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빨리 종식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관련돼서 그 경기 회복되는 지표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시장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